2020년 뒤 충북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회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제천 의림지에 대형 복합 리조트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천시도 연계 관광 개발을 구상 중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자칫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현장을 점검했더니 절반에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내년 예산안 통과도 험난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도내 북부권 관광의 요지를 꿈꾸는 제천시가 의림지 주변에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더는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건데요.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림지 물길의 시작, 비롱담 저수지 위에 있는 제천 청소년 수련원. 이곳에 대형 리조트가 생깁니다. 6만 1,000제곱미터 면적에 250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체 1,2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모두 민간 자본입니다.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한 민간 컨소시엄은 제천시와 협약을 맺고 복합 리조트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년 안에 특수 목적법인을 꾸려 바로 착공하면 2026년쯤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환경에 도심과의 접근성이 어려운 시기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청정 자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서 휴양용, 체류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박시설의 수요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지난해부터 4차례 시도 끝에 제천시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한 겁니다. 청풍과 박달재의 리조트가 있지만 모두 도심과 먼 지역이라 관광객들이 도심을 소위 패싱하자 도심 인접 리조트 유치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듯 대형 리조트 주변에 모노레일과 공연장, 식물원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더 큰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모노레일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개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숙박시설과 같이 어울려서 많은 관광객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적어도 행정 절차 때문에 민자 사업이 제동 걸리지는 않게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철거하고 또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천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평균 680만 명. 도심 속으로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지자체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 가을에도 청주 지역 관급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주시가 점검에 나섰더니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에서도 안전의무 불이행 사례는 속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공사비 130억이 넘는 한 건설 공사 현장. 2층 비계와 발판 위로 각종 건설 자재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통행로로 쓰이는 계단도 마찬가지. 항상 켜져 있어야 할 조명도 꺼져 있습니다. 모두 산업안전 보건 기준 위반입니다. 통행에 뭐 된다고 당신 누가 빼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항상 켜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현장. 노동자가 안전대 착용도 안 했고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추락을 막을 안전조치 의무를 안 한 겁니다.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습 공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현장에선 토사 붕괴 방지 장치가 설계상 수치에 미달했고 보강제를 설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아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는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은 넉 달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2달 전 도로공사 중 인명사고를 계기로 청주시가 올해 10억 이상 발주 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더니 절반인 8곳에서 법정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감독보고서에 별도로 이제 시정 처분을 내렸고요. 시정 사항은 2개월 안에 저희한테 조치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미흡한 경우에는 별도로 또 추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급 건설공사 사업장을 상시 점검할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은 단 16명뿐이라 지자체 차원의 집중 점검이 아니면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지킴이단이 가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발주자 역시도 책임을 물어야 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자기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안전 관련된 이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32명, 전체 건설업 사망 사고의 약 10%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바이오, 헬스를 특화 산업으로 육성 중인 충청권 4개 시도가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의 통합 실증 사업에 공동으로 도전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 인공지능 실버타운 등 웰 에이징 분야를, 세종은 헬스케어를, 대전은 의료를, 충남은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해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승인을 위해 내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까지 약 5천억 원이 필요한 미래 사업입니다. KTX 세종역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민선 4기 공약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8개 분야 61가지 공약 과제에 KTX 세종역과 충청권 광역철도, 그리고 세종, 대전, 청주 간 광역 급행버스 도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금남면 KTX 세종역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말까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가 오는 2037년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대부분 시군의 노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산율은 줄어도 충북의 인구가 당장 줄지는 않습니다. 2037년이면 현재보다 7만 명 넘게 늘어 166만 8천여 명이 됩니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증가세는 이례적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데도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충북 남부와 북부 군 지역에서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청주와 진천 등지의 증가가 전체 인구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2040년 청주, 충주, 옥천, 증평, 진천, 괴산, 보은 7개 시군이 2020년보다 인구가 늘어납니다. 특히 진천 인구는 10만 6천여 명으로 18.1%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이 기대됐고 청주는 87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조업이 많은 지역들, 특히 청주, 증평, 진천, 음성 이런 데는 제조업이 증가되면 사실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게 반영이 되는 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렇지만 그 음성 같은 경우는 진천에 비해서 고령 인구가 많고 타 지역으로 유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져서 20년 대비 40년이 좀 줄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구 증가에도 출산율은 계속 줄어 2040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청주와 진천을 뺀 전 지역에서 10%가 안 될 전망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청주, 진천, 증평, 충주를 제외한 7개 시군에서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보은, 영동, 단양, 괴산, 옥천 등 5개 군에서는 50%가 넘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년 동안 24만 명 넘게 줄어 유소년과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장 경제 구조부터 사회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예측치입니다. 충북도는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기반으로 출생률과 사망률, 인구 이동 데이터를 토대로 장래 인구를 추계했습니다. 이 장래 인구 추계는 충북도 내 각종 정책 추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요즘 각 상임위마다 내년도 청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한창입니다.
최대 쟁점인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새해 예산안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밖에서는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산안 심사도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이 가장 쟁점이 됐습니다. 청주시는 시청 본관 보존 방안을 요구하는 문화재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라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대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하지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시청 본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철거가 맞는지 존치가 맞는지 문화재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협의를 해야지 처벌할 수 있다면 반대로 협의를 하고 비용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청주시가 3,200억 원에 달하는 새 청사 건립 비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방채만 발행하지 않으면 충청북도의 심사만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시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운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 예산만 40%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시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행정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금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입장은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차피 시청 본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문화재 등록도 어려워졌다며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돌출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현재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많아 본관 철거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9일 예결위 심사와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청주시의회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은 남은 일주일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 온라인 여론조사 플랫폼인 청주시선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가 청주시선을 통해 시청 본관동 처리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철거 주장만 강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현재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주시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지역 시멘트 회사에서 소각됩니다. 단양군과 한일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시멘트 회사들이 전액 부담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사들은 여기에서 선별한 폐기물을 소성로 대체 연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은 소각시설 운영비 절감과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 연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성에게 약을 먹이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그제 오후 5시쯤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지갑을 훔친 40대 여성을 강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범행에 쓴 약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이 여성은 술잔에 약을 타는 것을 포착한 식당 주인에게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밤 10시쯤 제천시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청주 한 농협 직원의 억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해당 농협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관리자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수년 동안 4억 원대를 횡령한 농협 직원이 직접 내부에 실토했는데도 4개월 동안 조합원 2,700여 명이 몰랐다며 관리 책임자들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농협 충북본부의 중앙감사가 끝났음에도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며 발빠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진천군이 지역 신성장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천군은 관내 신성장 분야 사업장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내년부터 1인당 2년 동안 최고 4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도 2년 동안 주거교통비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천군이 정한 지역 특화 신성장 분야는 유기농 식품과 첨단형 뿌리 기술, ICT 융합과 바이오, 신교통 항공 등입니다. 청주의 청년 행복주택 공급이 이어집니다. 청주시와 LH는 지역의 첫 산업단지 행복주택인 복대동 행복주택이 어제 입주를 시작했고 120세대인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행복주택도 다음 달 준공해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52세대 대규모 행복주택인 송정동 행복주택과 80세대 규모의 덕벌 행복주택도 2024년 연이어 공급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충주시가 젊은 공무원들, 이른바 MZ세대의 참신한 시각으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청년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관광청년 추진단은 충주시 관광실무공무원 가운데 저경력, 연소자 위주로 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충주시는 임시조직의 한계 극복을 위해 앞으로 벤치마킹과 보고회 등 결과물을 내고 보상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충주시는 직원 학습 동아리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레이크파크 신규 사업 반영 등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올해 가장 많은 유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밤 심야 관측회를 개최합니다. 관측회는 내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되며 이태영 관장이 직접 별자리와 유성우의 원리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일 관측회에서는 또 망원경으로 달과 목성, 토성, 화성 등을 관측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열립니다. 참가 희망자는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6일 늑장제설로 발생한 청주시의 출근 대란과 관련해 사태에 앞서 청주시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던 도 실무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김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청주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문자를 보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